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는 물러날 게 뻔해. 너도 엄마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내 이름은 야마모토 미사키, 24살 회사원이다. 편모 가정에서 자란 나는 철이 들 무렵부터 엄마인 아야와 둘이서 살아왔다. 당시부터 엄마는 클럽의 호스티스였는데 지금은 작지만 가게를 갖고 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밤에 없는 게 너무 외로워서 다른 가족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크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리고 바빠도 절대 내 앞에서는 티내지 않고 밝게 행동했다. 고등학교와 대학도 원하는 곳을 가게 해줬다. 그래서 나는 엄마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독립해서 지금은 따로 살고 있지만 본가에도 자주 놀러가고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는 아주 좋다. 미사키, 엄마는 괜찮으니까 남자친구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아니, 잘 사귀고 있어요. 그래? 나는 미사키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해지면 좋겠어. 잔소리해서 미안해? 엄마 말대로 나는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3살 연상인 코바야시 쇼우 씨. 아버지가 중소규모의 외식 체인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쇼우 씨도 거기서 일하고 있다. 후계자라는 것이다. 외모도 괜찮고 장래도 유명하고 성격도 흠잡을 곳 없는 호청년이라 주변에서 부러워한다. 나도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이랑 사귀는지 신기하다. 물론 진지한 교제이고 나도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해주세요.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나는 당연히 수락했다. 드디어 약혼한 사이가 된 것이다. 그럼 다음 주 주말은 괜찮은 거지? 응, 괜찮아. 사실은 안 괜찮지만 힘낼게.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돼. 그냥 아저씨랑 아줌마야. 당신한테는 그렇겠지만 그래도 긴장돼. 아버님은 사장님이시잖아. 사람을 볼 때 엄격하시지 않아? 아, 그런 면도 있긴 하지. 거짓말이어도 아니라고 해줘. 미안. 분명 너를 마음에 들어 할걸? 그럼 좋겠는데. 이렇게 나는 쇼우의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게 되었다. 완전 긴장했지. 사장 부부한테 인사라니 심지어 상견례.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리고 당일 어머, 이렇게 귀여운 아가씨라니 놀랐어. 어서 오게. 편하게 있다 가게. 쇼우의 부모님이신 마리 씨와 아치시 씨는 온화하게 나를 맞이해 주셨다. 이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처음에는 확실히 지극히 순조로웠다. 두 분 다 시종일 관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내가 마음에 드셨나 보다 하고 진심으로 기뻐했는데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라고 아치시 씨가 질문하셨다. 편모 가정이라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다고 말하자 두 분은 조금 얼굴을 찌푸리셨다. 그리고 조금 딱딱해진 목소리로 마리 씨가 질문하셨다. 그럼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시니? 순간 망설였지만 엄마의 일을 속이는 건 싫어서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유흥업소? 어머, 세상에나. 이번에는 완전히 얼굴을 찌푸렸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돌아가게. 그래, 결혼은 인정할 수 없어. 인격이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태도로 변했다. 나도 쇼우도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묻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는 물러날 게 뻔해. 너도 엄마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편견이 가득 담긴 의견을 아무렇지 않게 말한 것이었다. 엄마의 일을 모욕하자 나는 순간 울컥해서 그건 편견이에요. 엄마는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성실하게 일했을런지. 그래, 우리 가게도에 그런 사람이 실리는 건 사양이야. 본인들이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모르시나요? 다들 진정해. 이렇게 작은 언쟁이 되었다. 결국 나는 뛰쳐나오듯이 그 집을 떠났다. 괜찮아? 아니, 머릿속이 엉망이야. 우리 부모님이 미안해. 솔직히 엄청 짜증났어. 앞으로 잘 지낼 자신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결혼 안 할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럼 같이 극복해보자. 부모님도 끊기게 설득하면 괜찮을 거야. 알았어. 그럼 일단 부모님한테 사과해줄래? 뭐? 그러지 않으면 결혼 얘기를 다시 꺼낼 수가 없잖아. 그 후에 둘이서 얘기하게 됐다. 나도 말이 심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이 비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만 사과해? 옛날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양보하고 사과해줘. 그럼 결혼도 허락해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왜 내가 접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애초에 네 부모님이니까 네가 주의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님이기도 하니까. 상견례 때도 생각했지만 쇼우는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귀를 못 펴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결혼해도 쇼우의 부모님과 잘 지낼 자신도 없고
대립하면 쇼우가 누구 편을 들지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다. 그럼 어차피 결혼 생활을 계속하긴 어렵겠지.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거지?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쇼우와 약혼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래, 안 하기로 한 거구나? 응,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이제 일 때문에 고생 끼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 엄마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틀어지게 될 계기는 내 일 때문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차별주의 가정에 들어가는 건 사양이야. 오히려 결혼 전에 알아서 잘 됐지. 그래, 고마워. 미사키라면 분명 좋은 남편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좋겠다. 그래도 이번 일로 드디어 결심이 섰어. 뭐가? 사실은 말이야. 그건 엄마에게 정말 큰 결심이었다. 몇 년 후. 엄마는 회사를 설립했고 나는 비서로 같이 일하고 있었다. 사실은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손님에게 자기 장사를 물려받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었다고 한다. 고민했지만 유흥업소는 오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 내 약혼 파기 소식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설립한 회사는 전국 각지의 맛집을 다루는 회사이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 매장으로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웹 관련 회사에 근무했던 나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 100명을 넘는 나름 규모가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도 엄마도 꽤 큰 금액의 소득을 얻고 있어서 나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엄마의 활약에는 아직도 놀란다. 미사키 그 관리직 모집한 거 말인데. 응, 괜찮은 사람 있었어? 빨리 고용 안 하면 현장이 점점 피로해질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가 아는 사장님한테 좋은 사람 없는지 물어봤는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줘서 면접을 보기로 했어. 잘됐다. 소개받은 거면 괜찮겠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코바야시 아츠시래. 뭐? 설마 그 설마가 맞아. 설마 동명이인 아니야? 확실해. 전 약혼자의 아버지야. 어떡할까? 그리고 며칠 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츠시 씨가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인 아야모토 아야입니다. 부사장 미사키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나를 본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횡설수설했다. 그래서 진부한 질문이지만 저희 회사를 지원한 이유가 뭐죠? 그게... 대답 못하시겠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사실은 경영하던 회사가 망해서... 그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순조로웠던 그의 회사는 어떤 일을 계기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 지금 세상에 만연하는 그 바이러스다. 미중유 바이러스에 의해 외식업계 회사가 규모와 상관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의 회사도 예외 없이 큰 일을 겪었다고. 그로 인해 회사가 파산해서 거액의 빚만 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취직처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요즘 실적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재취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 백수라는 것이다.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는 세상이 되어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곤란한 기업과 제휴해서 외식업계 응원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배달 상품의 폭을 넓히고 있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그때의 복수를 하기로 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 사장님은 싱글맘의 유흥업소 출신이셔서요. 네. 그럼 역시 안 되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라, 분명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는 다들 물란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내분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던데 역시 저희 회사에 일하시는 건 안 되겠죠? 에? 그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당신 같은 편견을 가진 분은 드물지 않고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부부가 딸을 모욕하고 상처 입힌 것은 솔직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서면상으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걸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만난 겁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 맞이할 생각은 없으니 이만 돌아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의연한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방을 나갔다. 그 후 오랜만이네. 아버지 일 들었어. 아,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분도 나한테 그 정도의 일을 했어. 그래, 그랬지. 그래서 아버지 일로 불평하려고 연락한 거야? 아니, 아버지를 고용하는 건 안 되겠지만 나라면 어때? 뭐? 왜? 난 일단 외식 체인점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관리직 경험도 있잖아. 정신 차려. 전 약혼자를 고용할 리가 없잖아.
그게 아니더라도 너처럼 자주성도 자립성도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는 살아남지 못해. 아무래도 아치시 씨뿐만 아니라 쇼우를 포함해서 그 집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다.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친구에게 들은 후일담이다. 이 불경기 속에서 새로운 취직처를 찾기 힘든 것은 당연했다. 결국 아치시 씨는 공사 현장 같은 파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한때 사장이었던 사람에게는 그런 굴욕이 또 없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변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 씨도 파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랑하던 브랜드 상품이나 보석도 모두 팔 수밖에 없었다고. 쇼우도 회사가 없어져서 취업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이유로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 큰 집도 매각해서 지금은 평범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지위나 명예 같은 건 덧없는 것이었다. 엄마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오래된 손님에게 사업을 물려받아달라고 부탁받은 것이었다. 엄마가 쌓아온 인맥과 소통 능력 덕분에 주문을 희망하는 기업이 서서히 늘어났다. 엄마에게는 상업의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쑥쑥 키울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운이 있었던 것이다.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건 그야말로 이걸 말하는 거겠지. 3년 후 오늘은 지금 실적 1위인 맛집 배달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니구르메 사장님 야마모토 아야 씨께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신 지 올해로 6년째인데 실적이 아직도 수직 상승 중입니다. 미중유의 바이러스로 경제가 기우는 와중에 외식업계를 이끄는 존재가 된 것인데요. 한마디로 그 비결은 대체 뭘까요? 글쎄요. 저는 원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싱글맘으로 딸을 키우기 위해서 죽으림을 다해 일했죠. 하지만 편견이 심했고 무엇보다 제 일 때문에 딸에게 고생을 끼치는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때 오랜 손님이 아야 씨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재능이 있으니까 꼭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물려받아 달라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동네의 외식 정보를 모아서 배달 서비스 같은 걸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큰맘 먹고 배달 전문 사이트로 바꿨죠. 어머님은 정말 카메라를 잘 받으신다니까. 지난번에 미마녀 잡지에서 표지를 장식해달라는 제안이 왔는데 절대 못한다고 거절하더라고. 에? 아깝다. 그 이후 엄마는 완전히 주목받는 여사장님이 되었다. 뭐 본인의 과거를 숨김없이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은 실적이 좋은 회사라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는 법이니까. 모니구름에는 점점 성장해서 작년에는 주식도 상장했다. 솔직히 엄마 회사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어. 미래의 사장님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되겠어? 미래의 사장님은 무슨, 그건 사장님이 정할 일이야. 우리는 딸이라서 물려주고 그런 방침 아니거든. 그런가? 당신 공헌도는 높은 것 같은데. 고마워. 참고로 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남성과 결혼해서 딸도 낳았다. 그리고 곧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지금은 휴직 중이다. 몇 년 전에 엄마를 무시당해 약혼을 파기했을 때만 해도 나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오늘 뉴스를 전달드립니다. 역 앞에 패밀리 레스토랑 루키의 점장 코바야시 아츠시 용의자와 직원이자 아들인 코바야시 쇼우 용의자가 다른 점포의 계산대에서 돈을 들고 도주하여 현장법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가게의 경영이 힘들어서 열쇠를 써서 침입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아직 외식업계는 힘든가 보네. 저녁 8시밖에 영업을 못하는 데다 주류도 판매를 못하는데 임대료가 높은 곳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근 체인점이어도 저렇게 궁지에 몰리다니. 미사키?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 다들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이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들은 확실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만 다른 일에 머리를 쓰면 좋았을 텐데 궁지에 몰려서 패닉 상태가 되어 냉정한 판단력을 잃은 걸지도 몰라. 남편의 의견은 일리가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로 가장 손해를 입은 건 외식업계나 오락업계였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막아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설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전락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내가 고용해주었다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아니, 난 틀리지 않았어. 편견으로 상처를 주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어. 회사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 거야. 여보세요? 연결돼서 다행이다. 설마 미사키? 미사키야? 오랜만이네. 뉴스 봤어? 뭐야, 우리가 이렇게 돼서 만족해? 전화가 연결된 걸 보니 복역은 안 됐나 보네. 집행유예 3년 벌금뿐이야. 계산대 돈을 손대지도 않고 돌려줬고 초범이었고 사정이라 그런 걸까? 아무튼 다행이다. 난 외식업계에서 곤란한 사람은 지나칠 수 없어서. 아무리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이어도.
미사키. 착각하지 마. 너희를 용서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지금 결혼해서 애도 있고 행복해졌어. 너희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번 주말 11시에 모니구르메로 와.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있다면 말이야. 그 후 약속한 주말이 되어 쇼우와 그 아버지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과거의 발언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생각해왔다. 면접에 온 그날 성심성의껏 상호해 주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다. 부사장의 희망으로 두 분은 우선 사이트의 관리를 도와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온 제휴기업의 자료 정리나 우리 배달에 참가하고 싶다는 기업 리스트업, 약속 잡기 등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예요. 고용 형태는 서면으로 확인해 주세요. 내일부터 바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가요? 저 정말 그래도 되나요? 딸의 말대로 외식업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게다가 당신들은 충분히 사회적 제재를 받았죠. 여기서 더 옛날 일을 꺼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손을 뻗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대신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회사 입장에서 처분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말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과 그 후계자,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장까지 되었던 사람이다 보니 역시나 일은 잘했다. 현장에서도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와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계속 미워하는 건 쉽다. 하지만 과거를 용서하고 내 힘으로 만드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다. 실제로 회사에게 플러스가 되는 채용이었던 거니까. 엄마도 개인적으로는 복잡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완전 환영이야. 한동안 상태를 지켜봤는데 이대로 마음을 고쳐먹고 일해주면 좋겠다. 그러게. 나도 가끔 현장에 얼굴을 내비칠게. 그나저나 역시 후계자는 미사키밖에 없어. 갑자기 뭐야? 남을 용서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건 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몇 년 사이에 네가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웠다고 나는 확신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부사장? 우선 출산부터지? 빨리 돌아가서 안정을 취해. 고마워 엄마. 그리고 나는 무사히 둘째가 될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1년 정도 지나면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외식업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